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살펴보겠습니다. 서학개미 순매수 1위 TMF라고 나타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서학개미들이 계속해서 TMF를 쓸어 담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여파가 계속되고 있지만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서학개미들입니다. 국채금리 급등으로 가격 반등 시 큰 차익을 위한 건데요. 국채금리는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또 만기가 길수록 금리 인하에 따른 가격 인상폭이 큽니다. 서학개미들은 올해 TMF를 계속 1조 넘게 담아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금리 정점론이 퍼졌던 때에는 20% 넘는 수익률을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30%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기도 있습니다. 채권의 역습에 물타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까요? 황스타그램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비중 있게 다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국 신용등급의 갑작스러운 강등의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후폭풍이 오히려 주식으로 안 가고 채권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식은 뭐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한 그날 당시에 뭐 2% 내외,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별로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급등하고 있고 지난해 말처럼 투매 현상이 벌어지는 수준까지 수익률이 오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테이바르의 강승희 대표님 모셔보고 자세하게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채권이 왜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인플레이션 이슈들이 결국 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받쳐주고 있는 거죠. 네,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가 대세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대신 올랐고 이제 금리도 인하할 거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계속 맞췄는데 페드 혼자서 막 금리 안 내린다, 스테이 온 거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에서는 안 믿고 그냥 계속 금리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금리는 그대로 있는데 장기 금리는 또 더 내려갈 거라고 침체도 오고 금리도 내릴 거라고 내려가 있었는데 이게 반대로 신용등급 바뀌고 일본에서 이제 YCC 얘기 또 하고 일드커브 컨트롤 장기채를 계속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쪽을 좀 허락해주는 느낌 이런 게 나오면서 신용등급까지 하락을 시키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신용등급은 그렇게 큰 임팩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피치 회사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자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치나 S&P가 등급을 낮췄을 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싱글 A였다가 트리플 B로 바뀐다 뭐 이러면은 뭐냐면 이제 보통 펀드들이 채권형 펀드들이 있으면은 투자 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투자 등급 아닌 애들 투자하는 펀드 이렇게 종류가 나뉘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를 딱 건드리면은 다 팔고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바꾸는 거는 안 팔아도 돼요, 아무것도. 너무나 그 자체가 너무 상위권이라. 네, 상위에 상칸 내려가도 그쵸. 그걸 막 던지거나 이럴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 뭐 전교 1등하다 한 전교 3등 내려와도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그런 느낌이죠. 느낌이죠. 그랬는데 그걸 너무 이제 막 띄운 거죠 뉴스들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신용등급 이슈는. 그에 반해서는 오히려 이제 뭐 너무 정부가 빚을 많이 진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정치적인 뭐 메시지도 좀 주고 있고 돈도 계속 써야 되고 이러니까 계속 이제 뭐 어쨌든 내년에 또 대선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바이든도 이제 바이든 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요즘.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QE가 이제 안 되니까 페드가 돈을 안 푸니까 바이든이 돈을 푼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서 주식도 계속 좋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유가도 상승하고 이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계속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2%라고 얘기를 하지만 2% 아니면 어떡하지? 그럼 3%대로 바뀌면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바닥에 깔려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뭐 당연히 동결돼서 좀 가고 내년 5월쯤에는 이제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주식이 좀 상승세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싶죠. 네, 그렇게 다들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런 지점이라면
금리가 올해 안에 한 번 더 오를 수 있겠다. 뭐 그렇게 결론을 좀 내려봐도 될까요? 근데 단기 금리는 네. 지금 이미 시장에서 페드와치라고 이제 많이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제 확률 막 나오는 거. 그 표를 보시면은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단기 쪽에서 금리는 안 올리는 쪽으로 오히려 이제 네네네. 5.5에서 이제 대충 그만했나 이런 느낌이어서 단기는 그대로 있는데 오히려 10년, 2년, 30년 이쪽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일드 커브라고 이제 그림의 이제 뒤쪽에서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커브가 한 달짜리 금리가 있고 30년짜리 금리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한 달 동안의 돈을 빌리는 금리랑 30년 동안의 돈을 빌리는 금리랑 어디가 금리가 더 높아야 될 것 같으세요? 지금 30년 뒤에 원금 갚아도 돼요. 그러면 지금 몇 프로에 빌리시겠어요? 얘 빌려 주시겠어요? 저는 좀 싸게. 예. 30년 동안 빌려주려고 하면 네. 굉장히 비싸게 빌려줘야 돼. 그 전까지 돈을 못 받는 그래요? 거잖아요. 오. 그리고 한 달 뒤에 돈 그럼- 받으면 위험이 없잖아요. 예,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거 교수님한테 갑자기 질문 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그냥 돈 빌려주세요. 30년 뒤 있다가 돈 원금 줘. 이렇게 하는 돈이랑 한 달 뒤에 원금 줘. 그랬을 때 30년이 더 위험하죠. 위험하게 나중에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안 줄 수도 있어. 30년 예. 동안 안 주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줄 애들은 한 달 안에도 안 줘요. 아, 또 그런가요? 개인 예. 간에는? 저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감정까지 좀 섞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기간상으로 긴 거기 때문에 네네. 금리가 보통 높았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연준이 페드가 금리를 단기를 막 올리면서 오히려 침체가 나중에 올 거야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서 저 뒤가 10년 만기는 저 밑에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지금 한 4.2% 정도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단기로 2달, 3달 이런 금리는 여기 5.5를 기준으로 했을 때 5.5 기준에서 거의 붙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얘는 금리를 페드가 그러네요. 내리기 전에는 안 내려가려고 내리겠죠. 안 예.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페드가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지방은행들 신용등급 강등당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가 안 내려올 거야라는 쪽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어요. 페드도 다 시장도. 그래서 추가로 더 금리 인상은 없는 것처럼 반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 언제 인하할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일일이 3월이다, 5월이다, 아니다, 계속 더 간다. 5월쯤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3월, 5월 왔다 갔다 하고 네. 있어요. 네,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3월이었다, 5월이었다 그러고 있다가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표가 나오면서 5월 달까지도 3월에 한 번은 내리는데 네. 그 다음마다 25씩 내리는 걸로 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겠죠. 그랬는데 안 내리게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5월에도 안 내리겠는데? 네. 그래 버리니까 이게 지지난주였고 지난주 거 뒷장 보시면은 저 맨 끝에 보시면은 네. 예, 36% 동그라미 쳐놓은 것처럼 이제 안 내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한 번을 내리긴 내년에 내리는데 지금 두 번째는 다시 안 내릴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다 머리가 아파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그냥 서비스처럼 이게 한번 내려놓다가 점차적으로 계단식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한 번 그냥 선심 쓰듯이 내렸다가 네. 이 내린 상태로 쭉 갈 수 쭉 있다. 가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럼 계산이 안 되네요. 네, 진짜. 머리가 아프잖아요. 저도 그런 예상은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예. 지금 시장에서는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 다음번에 6월달, 7월달도 안 내리는 쪽으로 계속 한 칸씩 올라가면 그러네요. 이제 주식도 되게 어렵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 생각하는 전문가들 대부분의 예상은 이렇게 해봐라 너네 그러면 침체 와서 죽는다 경고로 계속 날리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니네. 네, 이렇게 너는 하면. 그러다 죽어 네. 막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빌 에크먼이나 이런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장기채 이쪽 긴 것들 아까 봤던 그 그림에서 네. 아까 그림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네. 30년이 더 낮았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온다고 해도 얘가 올라올 거라는 거죠. 아, 어쨌든 오른다라는 얘는 거군요. 올라온다. 얘가 내려가도 해도 얘가 쉽게 내려가진 못한다. 더 추가로. 왜냐면 이미 벌써 이만큼 차이가 1%가 넘게 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 거를 보시면은 뒤가 높아져 있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인버티드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거꾸로 돼 있다. 네네. 뒤집어져 있다. 그러니까 노멀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돼 있는 상태. 네네. 긴 게 비싸고 짧은 게 싸고. 그럼 어쨌든 이렇게 간다면은 계속 이렇게 한번 살짝 내리고 그냥 쭉 간다면은 그럼 뒤집어지겠네요. 그러면 이제 앞에 게 네. 내려오고 예, 뒤에 뒤에 게 게 올라가서 옛날처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바뀌겠죠. 지금 이거 보시면은 그렇죠. 예, 2020년도에 이 하늘색이었어요. 네. 하늘색이니까 저쪽 30년짜리는 되게 높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4, 5%돼 있고 단기는 0.1%뭐 이랬던 때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뭐 이게 5.5돼 있어서 이게 야, 저문지가 있었군요. 이거 2년
3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21년도 걸로 가서 보면은 앞에 거는 요만큼 내려왔고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그리고 네. 저 뒤쪽은 많이 내려왔죠. 네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어떤 게 정상이냐라고 보시면은 이쪽 아래가 훨씬 더 많아요. 역사적으로 이 아래처럼 생겨 있는 거를 보통 부를 때 노멀 일드 커브라고 부르고 그쵸. 지금 이 빨갛게 된 거를 특별한 상황인 거죠. 예, 네. 특별한 상황인 거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시 내려오고 제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쟤는 가만히 있고 얘는 내려가고. 근데 문제는 아까 앞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는 저 긴 거, 제일 긴 거를 샀어요, ETF를. 네. 그것도 곱하기 3배짜리. 네. TMF라는 게 곱하기 3배짜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식처럼 많이 움직여요. 채권이지만.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샀는데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네. 그걸 많이 구입을 했는데 많이 샀죠. 그분들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채권 펀드들도 ETF들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TMF, TLT, 뭐 TLTW 이래서 종류도 많아요.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TLT는 제가 좋아하는 ETF입니다. 네, 많이 움직이니까 예. 역시 많이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는. 네, 저도 약간 경제 위기가 왔을 땐 TLT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아. 예. 아니 전 지표로도 좀 이용을 해서. 예. 어떻게 이용을 하세요, 주로? 아니 그냥 뭐 주식이 많이 하락했을 때 이제 갈아타는 갈아타기 용도로 용도로? 예, 좀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역시 전문가. 아유, 전문가스러워. 그 ETF의 하나로 그냥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아. 공부하면서 그렇게 했던 네. 기억이 있어서요. 예.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이제 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더 이상 올릴 곳이 없어.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저점에서 줍줍하면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TMF 같은 걸 3배짜리 산 거죠. TLT라는 거는 1배짜리고 TMF는 3배짜리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TLTW라는 거는 이제 막 옵션을 팔아요. 이 배당을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돼 있는 이제 ETF들 종류가 3가지 정도를 제일 많이 하세요. 지금 현재 서학개미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그 중에서 셋 중에 고르라고 하면 W라는 게 제일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 TLTW를. TLTW. 예.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셨지만 금리가 더 이상 추가로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추가로 내려가지 않는 상태가 돼서 스테이 계속 가고 나면 올리진 않겠지만 제자리에 가만히 있거나 천천히 내려가면 저런 장기 금리의 3배짜리 ETF들은 3배짜리 ETF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3배짜리 ETF라는 얘기는 뭐냐면 2배만큼은 돈을 빌려서 그걸 더 산 거잖아요. 미리 돈을 땡겨가지고 넣은 거죠. 예. 돈을 샀잖아요. 그러면 네네.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면 이자를 내고 있겠죠. 그러니까 높겠죠. 이제 저 가만히 있으면 이 금리가 확실하게 내려가면은 많이 먹겠죠. 네네네. TMF가. 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빡빡빡 하면서 장기 금리가 쫙 내려간다. 그러면 수익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 20%, 50%막 이렇게 나겠죠. 3배니까. 네네. 근데 그에 반해서 그냥 안 내려가고 옆으로 간다 그러면 계속 높겠죠. 오히려 더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더 싸지는 이거는 거죠. 제자리로 가면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시잖아요. 네,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TLT나 TLT 같은 경우도 1배로 떨어지겠죠. 네. 근데 TLTW는 옵션을 팔아요.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옵션을 계속 팔아서 네. 그래서 커버드 콜이라고 불리우는 요즘 유행하는 아무거나 커버드 콜을 다 하시더라고요. 서학개미 분들이. 네네네. 이제는 테슬라 커버드 콜. 대단하시네요. 뭐. 네, 그래서 진짜 그래서 어려운 투자인데. 어려운 걸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것 유튜브나 같습니다. 이런 거에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공부를 네. 많이 하시다 공부 보니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지점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대응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손실이 이미 나 있는 분들이 꽤 계실 거란 계시죠. 말이죠. 예. 그럼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물타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나요? 아니면 좀 지금이라도 매수한다면 어떤 채권 상품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한 번만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3가지 제일 유행하는 거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TMF, TLT, 그다음에 TLTW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본인의 생각을 일단은 어떤 경우에 3가지가 제일 좋은지를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TMF는 금리가 왁 빠지는 거, 쫙 빠진다. 그러면 제일 좋아요. 장기 금리가 쭉 빠진다. 장기 금리가 빠진다. 아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던 게 이쪽 네네네. 끝에 금리가 확 내려간다. 얘는 별로 상관없어요. 앞에 쪽은 상관없고 얘가 막 내려도 얘가 혼자 안 내리고 있을 수 있어요. 차이가 네네. 너무 많이 나니까. 네. 근데 얘가 많이 내릴 거다라고 하면은 TMF. 그 다음에 얘가 내리긴 내리는데 그 가만히 있는 리스크를 고려하겠다라고 하면 TLT. 내려가긴 내려갈 거야. 근데 네네. 나는 3배 돼서 돈 내면서 있긴 싫어. 이러면 TLT. 근데 금리가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천천히 내려갈 것 같아. 많이 내려가지는 또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금리가 올라갈 것 같진 않아.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면은 TLTW. 왜냐하면 그 옵션을 팔아서 수익을 계속 받으니까 그러네요. 그런 것들은 한 1년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18% 정도
배당으로 받아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마음에 들긴 합니다. 그죠? 맨 마지막에 네. 좀 아까 그림 보시면은 네네네. 맨 마지막에 좀 혹시 만약에 안 내려도 그냥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좋아하는 투자는 사실 그 마지막 네. 쪽이랑 좀 비슷한 네.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의 네. 몫이고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네. 배당 높은 리츠 상품 지금 사도 괜찮은 건지, 어. 지금 국채를 사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뭐 이런 리츠 말씀이 같은 있는데요. 경우도 배당 네. 수익률이 3에서 5%밖에 안 돼요. 뭐 7%짜리도 있긴 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유동성도 좀 적고 네네. 그 약간은 이제 돌려막기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그렇긴 때는. 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빼면은 내려가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네. 이제 좀 안 좋아서 그냥 괜찮은 제일 좋은 리츠들을 보면은 한 3%에서 5% 사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채 금리가 몇 프로인가요? 3에서 5%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둘 중에 위험 고르라고 부담이 그러면- 더 있고. 예, 그 위험한 상업용 부동산 뭐 이런 이상한 이름들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상업용 부동산 위기다 이런 얘기 계속 들려오고 계속 있잖아요. 나오고 있는데 예. 괜히 둘 다 똑같이 5%인데 할 필요는 별로 없잖아요. 괜히 벌집 쓰실 필요는 없군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5% 그냥 이자를 원한다 그러면 그냥 국채하는 게 낫죠. 오히려 안전하게. 아, 국채가. 오히려 그냥 대신에 금리가 올라가면 깨지는 건데 지금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잘 않잖아요. 떨어지진 않을 수 있지만 네네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요즘 투자하기 요즘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좀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어려운 또 것 이렇게 같습니다. 좀 더 AI 섹터를 만나면서 더 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 번 위기를 맞아 뭐 중국의 뭐 디폴트 얘기도 나오고 네, 뭐 부동산 맞습니다. 업체 뭐 회사의 또 디폴트 얘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이긴 한데 앞으로 좀 자주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 오늘 같은 선택의 기로에 나섰을 때 좀 좋은 선택할 수 있게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항상 이렇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첨자 여기 나가죠? 졸탄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릴까요? 네, 제 책 보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제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고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계속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하루 쉬고, 광복절이죠. 내일 하루 쉬고 저는 수요일 날 7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